시작합시다. 케이님은 그때 아픈 게 좀 어때요?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좀 아직 안 힘들어요. 네. 몸이 힘들어요? 네, 몸이 힘들어요. 힘들 것 같아요. 어디가 아파요? 네, 좀 많이 아파가지고 저번 주에 결석했거든요. 감기? 장염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열도 막 엄청 막 38도 가까이 나고 그래서 한동안 고생했어요. 거의 지금 한 달째. 2, 3주째 지금 뭐지? 네, 집에 못 나가고. 장염이? 네, 장염이 계속 안 나요. 약도 먹고 병원도 계속 가고 이러는데 요즘 제가 약간 음식에 부주의한 것도 있긴 하지만 아이고 나 고생했겠네. 네. 그냥 감기 정도고 아팠던 게 아니구나. 네, 진짜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 보였다. 지금 보기에도. 네, 지금 잠도 못 자가지고 피곤해요. 영상에서 봐서 익숙한 거예요. 네. 본인만 익숙하면 어떡해. 그래. 지난주에 새로 왔다 인사를 해야지. 맞아, 저 새로 왔어, 저번 주. 네. 영상 이렇게 마스크 벗은 모습 한번 봐가지고. 저번 주 봤어. 또 오신 건 알고 있었어요. 클립 봐가지고. 여신님이 먼저 물어봐줘서 좋아요. 마음 쓰시는 것 같아서 좋아요. 되게 속 처져 보여요. 신경 쓰여서. 입술도 많이 지금 불이 터지고 건조하시나 네, 그쵸. 자세히 묘사를 해. 물어봐줘서 좋다잖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좋다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줘요. 저도 좋아요. 좋아요. 네. 북한을 넣는 걸 보니까 뭔가 좀 즐거워. 내가 넣는 게 즐겁다고요? 약간 가까워져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니까 집이 가까워서. 그게 느껴져서 좀 그래요? 넣는다 보면 좀 재밌어. 웃기네. 서울에 집 구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너무 잘 됐다. 그런 게 어때요? 있을까고. 어떤 거가 어때요? 집 어떻게 구하고 좀 힘들지 않았어요? 찾느라? 힘들었는데 지나갔어요. 진짜 정신없고 힘들었는데 그리고 저 취업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지금 일을 하고 왔는데 첫날에 갔다 와서 7시 반쯤에 다 씻고 있었는데 그대로 잠들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났어요. 출근할 시간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진짜 피곤해. 어디 지역이야? 그래, 집 근처에서 20분 거리? 잘 됐다. 가까워. 그럼 뭐 도수치료? 물리치료? 아니요, 그냥 일단 NS라고 신경계 요양병. 그래서 어르신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힘들겠는데? 체력 소모가 진짜 그치. 장난 아니에요. 그래도 바로 뻗는구나. 그래서 그거 보고 좀 놀란 것도 있었어. 이렇게 취업하고 정신 없었을 텐데 그 와중에 나 챙겨주고 걱정해줄게. 너무 감동이어서 그랬어. 뭘 챙겨줬는데? 이제 걱정된다고 응원도 해주고 그리고 이거 기마개? 그것도 선물해줬어. 기막히를 왜? 이제 소음차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때요? 껴봤어요? 아직 낄 일은 없어서 다행히. 그래서 아직은 근데 껴봤는데 꽤 생각보다 편해서 다행이다. 너무 좋았어.
그만 챙겨. 그 맨날 챙기니까 사람들은 본인 힘든 걸 잘 모르는 거야.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은 정식 계약을 한 거야? 아니면 뭐 인턴이나 이런 걸 들어간 거야? 뭐야? 일단 정규 4대 보험 때는 그런 직원으로 들어갔고 3개월 동안은 수습 기간이에요. 월급이 적어? 아니 월급 적다는 말씀도 없으셨고 그냥 아마 3개월 동안 뭐 큰 사고 없으면 지나갈 것 같은데요. 그 기간 동안 보겠다 이러는데요. 그냥 말면서 하는 게 그냥 그거구나. 그럼 근로계약서 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출근은? 주 5일? 네, 주 5일인데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근무. 다행이죠. 일요일 날은 쉬고? 집단 못 올까봐 좀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아, 원래 일반적으로 병원들은 스케줄이 연동이 이렇게 있어서. 네, 보통은 토요일 근무가 많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집단이 제일 걱정됐었는데 다행히 최대한 그런 곳을 고르긴 했어요. 요양 쪽이어서 그런가? 네, 좀 그치. 그런 것 같아요. 일반 병원은 토요일 날 도수 치료 많이 받죠. 토요일이 제일 직장인들 오기 편한 시간이어서 다행이다. 그쵸, 빠졌다. 너무 잘 돼. K님 괜찮아요? 안 괜찮아. 안 괜찮아요? 힘들어요. 몸이 지금 안 좋아요. 아직 회복가 안 돼가지고. 오늘 동급이 때문에 나온 거야? 동급이님 오늘 와요? 오늘 왔다 간다 왔다 그랬어. 간다. 왔다 간다 그랬는데 뭐 늦는다고 글도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그치? 나는 저번 주에 지각한다고 글 올렸나? 그니까. 그게 뭐지? 약간 가려고 글을 올렸는데 다시 잤어요. 가려고 글을 올렸는데 일어나 보니까 왜 뭐지? 다시 잠들었나? 그래서 오늘도 지각한다고 오늘 좀 오네. 그 생각했어요. 아 오늘도 이렇게 지각한다고 하면 안 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나나도 아팠잖아. 나는 아팠어요. 좀 되긴 했지만. 아픈 거는 그때 나왔어? 아픈 거는 그때. 어디 아픈 거야? 어디 아프다 그랬지? 너도 뭐 대창덮밥을 잘못 먹어서. 왜 아픈 거? 그거는 뭐 속 안 좋은 거는 여전히 늘 그런 거 같고. 아니 근데 과외 취소할 정도로 아프고 그래서. 그 허리 아픈 것도 있고. 그건 그 전인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얼마 전에 생리가 끝났는데 또 출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많이 배고픈 뭔가 늘 몸이 소모품이라는 게 너무 잘 느껴지네. 요즘 아킬레스건 다시 좋아지니까 배드민턴을 하고 싶은 거예요. 참고 있어. 좀만 기다렸다, 하자. 그리고 오늘은 왠지 컨디션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냥 더.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 나이올림 지난주에 새로 오셨어요. 방금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나 사회성 많이 좋아졌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몇 년 전에 새로운 사람 보면 이렇게 인사 안 했던 것 같은데, 저 많이 사람 된 듯. 원래 어떻게 했어? 원래는 저 어색하고 낯선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뭔가 이렇게 의례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잘 못했어요. 뭔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오늘은 뭔가 갑자기 확 느껴지는 인사를 했네. 저 코야한테 할 말 있어요. 너무 지난 얘기라서 감정이 좀 많이 휘발되긴 했는데 할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좀 코야랑 친구 관계로 이렇게 지내면서 서운한 부분들이 좀 생겼었어요. 뭐 약간 근데 그 디테일한 것들이 지금은 떠오르지 않는데 그냥 기분을 얘기해보면 좀 감정 쓰레기통이 된 기분이고, 그리고 뭔가 나를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의뢰 다 하는 얘기구나,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일전에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서류가 필요해서 코야한테 부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서류 이렇게 부탁하면서 제가 제 힘든 얘기를 하면서 혹시 알바 자리가 있으면 나도 좀 추천해 주라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수급비 받는 거 그냥 차감되는 거 감안해서 하는 거라서 좀 힘들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약간 그냥 못 들은 척 하거나 그냥 다른 얘기로 넘어가거나, 그래서 되게 코야는 항상 나한테 힘든 얘기를 엄청 가까운 사람한테 하듯이 했는데 왜 내가 하는 힘든 얘기는 이렇게 무시하지? 그래서 좀 이게 관계가 뭐지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힘든 얘기 들어주니까 좋아서 좋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 궁금한 게 서운하다고 얘기도 하고 싶었고, 내가 왜 좋은지, 내가 그냥 얘기를 잘 들어줘서 좋은 건지, 이게 친구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지, 항상 이렇게 지내는지, 이게 궁금했어요. 혹시 그때 그 서류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고 저번에 한 2주 전에 카페에서도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했던 거랑 다른 내용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는 말 길어지는 것도 너무 피곤해. 좀 짧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궁금한 건 또 어떤 순간에 그렇게 느꼈는지 묻고 싶었어요. 그 전에도 항상 코야가 나한테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사람 관계에서 되게 외롭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되게 나는 혼자인 것 같다라고 느낀다고, 나도 그게 공감 가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해서 얘기를 듣는데, 좀 짜증나기도 하고 서운했던 게, 뭔가 연애 관계에서 여신이 못 알아들을까봐 헤테로라고 하는 게, 남자 여자 이렇게 이성끼리 만나는 관계를 헤테로라고 하거든요. 헤테로 관계는 되게 쉬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코야님이 하는 관계는 헤테로가 아니라서 되게 힘들고, 근데 사실 저도 제 관계가 힘들거든요. 근데 마치 제가 거저 관계를 한다는 듯이 얘기할 때가 많아서 짜증나기도 하고, 왜 자기 힘든 것만 생각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코야는 그냥 자기 힘든 걸 들어주기만 바란다는 느낌이 많았어요. 어떤 말이 그렇게 들렸던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넌 남자친구 있잖아 뭐 이런 얘기인가?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워딩이 전에 통화할 때 그렇대요. 정확히 어떤 워딩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약간 그렇게 지금 머릿속에 든 생각들이 그거예요. 저는 실제로 조금 헤테로 연애하는 사람들은 좀 쉽게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이 실제로 지금 들으면서 맞아,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루카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마음이 좀 드러났었던 순간이었겠구나라고 인정이 돼요. 어떤 말?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를테면 뭐 되게 어떤 연애 관계의 어려움을 얘기할 때 그래도 뭐 너는 그냥 그냥 되게 일상적인 순간에서도 만날 수 있잖아. 근데 나는 그게 어려워. 약간 이런 얘기들을 한다던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느끼게 했었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루카님 얘기를 들으면서 루카님이 그게 속상하고 루카님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되게 묵살되는 느낌이 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실제로 헤테로 연애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관계 맺고 있다고 좀 느끼는 마음이 그렇게 있는 것 생각할 수 같아요. 있다고 저도 느끼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나는 헤테로 대표로 나랑 코야랑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데 되게 개인적인 얘기도 꺼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 쉽게 치부해버리니까 이건 무슨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말싸움이 되니까 너무 짜증났어요. 가지고 아니 내가 무슨 토론 무슨 그런 관련된 토론에 나와가지고 누구랑 싸우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코야가 힘들어하는 걸 들어주면서 그게 힘들겠다고 얘기도 들어주고 충분히 나는 마음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시비를 거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앞전에 물어봤던 거 대답을 못 들어서 아직도 듣고 싶어요. 제가 루카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대해서 또 얘기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예전에 언제냐 이거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한참 루카님이 집단 끝나고 지금 살던 집 말고 전에 살던 집에 종종 놀러와서 둘이 같이 밥 먹고 얘기 나눴던 시절에 저는 그 전까지는 루카님을 좀 잘 몰랐다고 느껴요. 그냥 뭔가 되게 적당히 좋은 사람인 것 같은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때 얘기를 나누면서 되게 루카님의 개인적인 얘기들을 많이 알게 되면서 그때 느낀 감각들이 되게 제가 보통 이 사람은 나랑 이 사람은 되게 삶 속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감각들이 있구나. 근데 나는 좀 의아한 게 네. 코야랑 얘기할 때 전 제 얘기를 거의 10% 거의 안 하거든요. 그걸 자기 얘기를 하는 걸 들어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닐까? 나는 코야가 내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거나 내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다거나 개인적으로 나눈 적이 없다고 느끼거든요. 지금 이 말도 되게 의아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때 저희 둘이서 얘기할 때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루카님은 어쨌든 주로 남성과 연애하지만 그런 거와 별개로 굉장히 루카님의 삶이 되게 내가 보통 나와 내 키어 친구들이 느끼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모르지 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루카님이 되게 어쨌든 사회적으로 어떤 퀴어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이후로 루카님이 좋아졌고 같이 삶을 공유할 수 있다고 좀 느껴서 계속 그 감각이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의아한 거죠. 그럼 뭔가 교류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내가 느낄 때는 근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든 얘기를 잠깐 꺼내도 이렇게 쉽게 지나가지? 말을 돌리지? 그렇게 생각하는 관계치고는 제가 느끼는 건 너무 의문스러워요. 이 사람이 그냥 사회적으로 하는 말을 나에게 했다고 느껴질 정도로. 근데 나는 또 의아한 게 이제 루카랑 그런 감정을 뭔가 소수자로서의 그 느낌을 감각을 공유할 수 있다고 느꼈으면 루카한테 쉽게 네 연애는 쉽잖아 이런 말 못했을 것 같거든. 저는 좀 이해가 가요. 뭐가 이해가 가냐면 코야님은 루카를 어떤 자기와 같은 퀴어적인 측면으로서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연애를 얘기를 하면 루카님은 다른 연애를 하고 있으니까 그 지점에서 부딪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다른 궁금함이 코야님 왜 이렇게 루카님한테 하소연을 해요?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루카님 너무 누가 봐도 자기 삶에 찌들고 바쁘고 그러니까 뭔가 여유도 없어 보이고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왜 굳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여유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왜 굳이 루카일까? 라는 생각이 난 좀 들어요. 코야님 지금 마음 어때요? 불안해요? 네, 좀 불안하고 그리고 근데 루카님이 이 말을 어떤 마음으로 할까를 계속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것보다 그냥 좀 코야님 마음을 말해요. 케이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 답답해.
어떤 게 답답해요? 아니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있는데 그걸 보고 내가 마음도 쓰고 그래서 집단 와서 같이 얘기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얘기한 그런 생각 같은 건 전혀 없고 그냥 약간 지금 팩트 체크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답답하고 좀 짜증나. 지금 머릿속에 가장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저는 루카님이 하는 말을 좀 반박하기 어렵다고 느껴요. 그래서 루카님이 되게 서운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랬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뭔가 되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없고 뭔가 나는 그 블로그 글을 모르거든요. 근데 뭔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난 여기서도 의아한 게 코야는 집단 안에서의 대화할 때랑 밖에서 대화할 때랑 사석에서 1대1로 대화할 때랑 느낌이 되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약간 신랄해요. 밖에서는 되게 솔직하고. 근데 뭔가 집단에 오면 되게 너무 사회적으로 두루두루 잘 지내려고 하는 발언 같다고 느껴요. 긴장도가 확 올라가는 것 같아.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어. 그리고 또 말을 잘하려고 하는 게 또 있는 것 같아. 아이 답답해 죽겠어. 패턴이잖아 너. 왜 그 말을 안 해? 케이님은 어떤 패턴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너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네 힘든 거 들어주길 원하고 누가 됐든 간에 좀 그런 거 들어줄 사람을 좋아하고 근데 네가 사람들 좋아하는 방식이잖아. 그런 얘기를 해야 너 개인적으로 안 받아들이지. 그래 네가 이 얘기를 들으면 자기 왜 좋아하냐 얘기를 들으면 이유를 말할 게 아니라 루카님이 속상할 것 같은데 난 루카님 좋아한다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네 마음을 얘기를 해야지.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별로 안 와닿을 것 같아요. 아니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얘가 그렇게 전 말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답답해 죽겠네. 근데 저는 코야님이 루카님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고 좀 느껴져요. 잘 모르고 있고 코야님이 뭔가 루카님이 이라서가 아니라 무시하는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거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나나님이 얘기하는 말에 좀 공감이 가고 그렇게 느끼는 게 코야는 내가 나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모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좀 받아주는 스타일이니까 그게 편했겠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가 뭔가 돈이 없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집단에서도 좀 겨우 하는데 밖에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부탁하는 것도 싫어하고. 저는 되게 코야를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코야랑 같이 대화를 나누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내 힘든 걸 이렇게 꺼냈는데 코야는 생각보다 너무 가벼운 마음이었던 거야. 사실 난 머릿속으로 정리도 다 끝났어요. 그냥 이렇게 대충 지내면 되겠지. 근데 얘기를 꺼내는 건 코야랑 같이 보냈던 시간이 있고 좋아하는 마음도 저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 별 마음이 없으면 원래 난 이런 관계 패턴을 갖고 있고 별 생각이 없었다. 차라리 솔직이라도 할 것 같아. 왜냐면은 여기서 코야 막 장황하게 이렇고 저렇고 평소처럼 변명을 한다면 아, 난 내가 생각했던 게 맞구나 확인하는 기분이 들 것 같아. 일단 지금 되게 떠오르는 생각들은 많은데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저는 루카님과 그동안 되게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루카님이 별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안 나눴다고 생각하는데 나에 대해 뭘 한다는 거지 이런 얘기가 좀 놀랍기도 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 몰랐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그리고 저보다 사실 그 2주 전에 그때 그 서류에 대한 얘기할 때랑 오늘 지금 좀 처음 느끼고 있는 건데 저는 루카님이 많이 힘들고 생활고에 있고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안 와닿았었고 그래서 뭔가 루카님이 되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지내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속에 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루카님이 제 얘기 잘 들어줘서 좋은 건 맞는데 저는 그것 말고도 분명히 루카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그걸 어떻게 근데 이건 또 어떻게 얘기하지 이런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루카님이 되게 제가 하소연하는 것들이 그렇게 너무 느꼈을 것 같다고 자꾸 생각이 돼서 그 생각이 들면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루카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왜 내 얘기할 때는 넘어가냐라고 했잖아. 네. 그냥 자동적인 거야? 별로 의식적으로 그런 게 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막 되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얘기 그런 걸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그랬으면 되게 속상했겠다. 정말 그렇게 느꼈겠다. 쓰레기통처럼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코야님이 루카님한테 그런 지점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금 코야님한테 짜증 안 내려고 진짜 애쓰고 있거든요. 뭔가 그냥 진짜 훨씬 생각보다 싫어하는 거 몰랐다고? 루카님 맨날 와가지고 집단에서도 그 얘기하고 아니 왜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지? 나보다 코야님 더 훨씬 많이 알았지 않나? 이것도 진짜 몰랐고 몰랐다는 것도 놀랐고 진짜 말을 안 듣는 거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나는 코야님이 갖고 있는 그 소수자성의 정체성이 너무 싫어요. 그걸로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야? 벽을 두르고 있는 것 같아. 아까 루카님한테 했던 말도 난 너무 싫었어. 무슨 말? 퀴어적인 무슨 너무 싫었어. 그걸 너무 나누고 항상 자기가 밑에 있을 곳을 찾아. 늘 약간 피해자야 되는 것 같아. 너 같은 키워드 안에서도 나누잖아. 이 사람은 나만큼 슬퍼할 것 같다. 이 사람은 나만큼 안 슬퍼할 것 같다. 난 그게 너무 싫어. 지겨워. 나는 그래서 네가 사람들 말이 안 들리는 것 같아. 사람들이 힘들다는 생각 잘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제일 힘들어야 되니까. 정신 차려. 그리고 지금 K님이 얘기하는 게 하나 또 떠오른 게 그러니까 코야 주변에 자살한 친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근데 저도 되게 자살 충동이 심해서 약까지 먹었었잖아요. 제 얘기를 꺼냈는데 거기에 뭔가 같이 마음을 나눈다기보다 갑자기 저한테 약간 뭘 짜증을 내는 거예요. 되게 시니컬하게 굴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어디 기억 안 나요? 근데 그게 이거보다 훨씬 전에 제가 기숙사에서 코야님이랑 통화할 때 일인데 그때부터도 좀 마음이 멀어졌던 것 같아요. 뭔가 코야가 그 전부터 그 사건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집단 끝나고도 얘기를 나눴고 밤에 이렇게 통화를 할 때도 이런 얘기 근데 일부러 물어도 봤어요. 혹시 코야님이 아직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내가 이런 얘기한 게 너무 힘드니? 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코야가 이제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면서 되게 시니컬하게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게 뭔가 저는 처음에 코야님을 생각하고 초반에 느꼈던 건 되게 약하고 마음이 여리고 공감을 잘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알면 알수록 정말 K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자기만 힘들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 진짜 무슨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어때요? 소연님은 루카님이 사실 저는 루카님이 말을 되게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루카님이랑 코야님을 보고 있으면 제가 루카님한테도 얘기해요. 너는 진짜 코야를 배려 많이 한다. 그럼 루카님은 모르더라고요. 왜 그렇게 느껴져? 그래서 제가 뭔가 코야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이렇게 대답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고? 라는 싶은 면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루카님이 평소에 밖에서 그런 지점 때문에 사람들한테 좀 힘든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 약간 시너지라고 생각도 해요. 둘의 그런 시너지, 궁합이 있구나. 근데 만약에 루카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코야님이 어떤 힘든 얘기를 할 때마다 루카님이 근데 그 얘기 나한테 하지 마 이랬으면 코야님이 루카님 좋아했을까? 어때요? 그래도 좋아했을 것 같아요? 방금 질문을 들으니까 루카님이 내 얘기 잘 들어줘서 좋아했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어요. 그냥 무슨 마음으로 죽으러? 슬퍼서? 화나서? 슬픈 것 같아요. 어떤 게? 그때는 좀 모르고 지나갔거든요. 대화할 당시에는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제가 자살 충동에 대해서 표현을 코야한테 했었다는 것도 지금 인지가 된 거예요. 뭔가 집단 안에서나 아니면은 남자친구 아닌 사람한테 그리고 개인 상담 받을 때 그때 말고 제가 코야한테 다른 사람한테 해본 적 없던 표현을 얘한테 했었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좀 다시 떠올라서 좀 슬픈 것 같아요. 저는 루카님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데 좀 답답해요. 뭔가 예전에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도 그런 답답함이 있었지만 제가 눈으로 본 건 아니니까 루카님 그런 면이 있구나 했는데 그 루카님이 자동적으로 코야님 마음을 캐치해서 최대한 갈등이 없는 쪽으로 하는 거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이런 거구나. 진짜 느껴진다는 거? 이렇게 잘 느끼는구나 싶고 코야님 관계에서 지금 시점에서 루카님이 우는 거 보면서 루카님 왜 이렇게 자기를 자꾸 방치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그 방치한다는 감각도 없고 그냥 이게 너무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서 근데 너무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인지를 해요. 쌓이고 나서 뒤늦게 아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마음이 너무 쓰이고 어쨌든 코야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순간이 있었네 저런 순간이 있었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그 순간에 뭐 잘 모른다거나 넘어갔던 그런 루카님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루카님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그런 관계에서 방치되는 지점에 자꾸 놓이는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나님이 얘기해줘서 좋아요. 왜냐면은 그런 얘기를 안 듣고 자연스럽게 넘어갔으면 사실 저는 인지 잘 못했을 거거든요. 사실 코야랑 이번에 갈등이 이렇게 생긴 것도 나나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제 관점에서만 보잖아요, 일을. 나나님 관점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나님 챙겨주는 게 느껴져서 되게 든든하고 좋아요. 저는 너무 속상해요. 저도 속상하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루카님 예전에 다른 사람들한테 좀 많이 퍼주고 그래서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 항상 생각을 해요. 나 퍼주는 사람이구나. 나 지금 혼나는 것 같아. 불쌍해. 혼나는 거지. 아니 둘이 갈등할 때 루카님 없었어요? 집단에서? 가벼운 그런 걸로 갈등할 때? 뭐였지? 기억 안 나요. 어떤 갈등이요? 누구랑? 나나랑 호야랑. 아, 여기서 갈등 안 했을걸? 다른 집단에서 한 거 아닌가? 아, 여기서도 갈등했잖아. 왜. 그렇긴 한데 난 기억이 안 나. 나랑 호양 갈등한 게 있었어요? 네, 막 뭐지 좀 이런 초반에? 얘기로 초반에 아 나는 사석에서 다른 집단에서 비슷한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지 제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랬구나. 그때 루카님 시험지 때문에 아마 나오고 있었을 아.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아니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보고 약간 코야에 대해서 기대하는 걸 많이 접었거든요. 저는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케이님. 그랬구나. 아, 그럼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어떤 기대를 접었다고? 그냥 좀 원래 이런 애구나. 내 얘기가 이렇게 들릴 거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되겠구나. 저도 접혀요, 그런 기대가. 이미 좀 접혔고 약간 근데 밖에서 관계할 때는 이런 경우가 보이잖아요. 그럼 둘 중 하나예요. 완전히 그냥 연락처 지우고 차단하고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개지랄하고 얘기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말은. 지랄하고 그 갈등이 잘 넘어가지면 관계를 하는데 그러고 끝나거나 아마 이렇게 좋게도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더 약간 처음에는 비난하는 마음이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가만히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서운한 지점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루카님 지랄하고 싶진 않아요? 힘없어요. 아, 힘들어요. 이렇게 막 할 에너지가 없어요. 그럼 누가 대신 지랄해주는 거 괜찮아요? 지랄이요? 일부러 해주게? 아니야. 그럼 묻지 말고. 아니야. 근데 왜 안 보고 싶냐면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아, 소용이 없는 건 둘째치고 난 루카님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게 걱정돼요. 근데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이래서 누가 대신 개지랄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친구 관계에서는 그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하지 진짜 막 어디 누가 돈 떼먹고 싸워주는 거 아니면은 별로 그런 거 시원하지 않아요. 인팁이네.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좀 말을 해. 무슨 말이든. 무슨 말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무서워? 불안해? 지금 그렇진 않아요. 멍해? 아니 그냥 아, 내가 잘못했네. 이러고 있는 듯? 아니 그냥 케이님이 아까 그런 얘기했잖아요. 되게 나나님과의 갈등을 보고 기대를 좀 접었다고. 아 왜 이걸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대를 접게 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먼저 좀 할 수는 없는 걸까? 이런 할 수 생각을 좀 있어요. 할 수 있어. 지금 이 시점에 할 수 있어. 나 뭔지 알아요. 내가 알려줄게. 그런 워딩 쓰지 마요. 어떤 난 진짜 너가 너무 좋고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아 진짜 나는 이런 느낌이 좀 생소하고 이런 표현 쓰지 마요. 그냥 너가 내 얘기 들어줘서 좋고 지금 기분이 좋아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코야님은 항상 아 막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장황하게 떠벌리면서 근데 난 너가 되게 대단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사람 되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에 100% 안 주는데 100% 주는 것처럼 표현을 하니까 상대는 너무 오해한단 말이야 그거를.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고. 그럼 나중에 배신감이 든다고. 되게 관계에 헌신할 것처럼 표현하는 게 너무 아이러니해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 왜 모르지?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수요 집단에서도.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좀 싸가지 없게 얘기해야겠다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다 이어지는 맥락 아닌가요? 속이지 않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보다는 그냥 이렇게 돼서 루카님이
되게 뭐 이때까지 서로 되게 서운했던 거, 화났던 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저도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됐네. 되게 루카님을 아프게 했네. 이렇게 그냥. 근데 루카님과의 관계는 이런 고민들이 이전부터 시작했던 관계들이니까 이렇게 루카님 아프게 해서 마음이 좀 안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미안해요. 근데 아까 K님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그동안 나는 되게 소수자고 나는 힘들고 늘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자동적으로 좀 하소연을 하게 되는 건가? 그런 듯? 사람들은 좀 덜 힘들어 보이고 어렸을 때는 어쨌든 본인이 힘들게 지냈으니까. 네, 좀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그래서 이쪽에서 힘들다고 얘기하면 좀 당황스러운 건가? 얘는 안 힘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좀 약간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일단 좀 저 그런 식으로 내가 되게 힘들게 산다는 감각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내가 좀 이걸로 사람들을 가르는구나. 사실 엄청 와닿은 게 되게 최근이거든요. 되게 최근인데 올해 1월에 이렇게 좀 확실하게 깨닫게 됐는데 좀 그때부터 좀 느낀 생각들은 그래요. 오히려 좀 약간 가까워야 이런 얘기를 그나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판가름을 한다는 그런 기준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를 그나마 좀 가까워야 할 수 있고. 근데 나는 여기도 또 답답한 게 나무님이 물어본 게 그게 아니라 그런 힘들다는 표현을 들었을 때 네. 대체 당황을 하는 거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이걸 물어보는데 졸라 너무 짜증나요. 알겠어. 좀 장황하지 않게 얘기해볼게. 쟤 좀 멍청해. 네가 좀 봐줘. 두괄식으로. 맞아, 조금 봐줘. 야! 조용히 해! 멍청하지 않아. 굉장히 영리해. 말 다 알아들어요. 그거야, 질문이. 그러니까 나가냐고. 내가 계속 힘들게 살았다는 감각이 너무 커서 힘들어 보이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는 거냐고. 내가 겪어보지 않은 고통의 프로세서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감각이 큰 것 같아요. 그냥 남들 힘든 게 잘 안 와닿는 거지. 그러니까 네. 말 넘기는 게 맞죠. 아니면 모래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본인 주변에 퀴어 친구들이 힘들어 얘기를 하면 그때는 좀 반응이 잘 나오고. 코야한테 힘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퀴어랑 관련된 얘기를 하면 좀 더 반응이 와요. 왜 울산 내려간 친구 걔한테도 막 걱정해서 막 그랬잖아. 어쨌든 본인이 뭔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주제나 내용에 대해서는 뭐가 나오고 잘 모르는 이야기는 뭐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멈추는 거라고? 그런 것 같아. 저는 루카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코야님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루카님이나 제가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루카님, 승현님, 모래님 이런 사람들과 차이점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저는 코야님이 좋지만 코야님한테 신뢰가 없어요. 어떤 신뢰가 없냐면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혼자 내버려 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신뢰가 좀 없어요. 근데 승현님이랑 루카님한테 모르는데 제가 그런 신뢰가 좀 있어요. 내가 진짜 너무 힘든 순간에 내가 진짜 너무 정말 한 사람이 필요해서 내가 연락할 순간에 승현님이나 루카님이나 모래님 같은 사람들은 나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와줄 거고, 그런 관계에서 어떤 쌓이는 그런 것들이 코야님한테, 물론 코야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진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알거든요. 근데 코야님이 다른 사람한테 대하는 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새로운 사람 관계를 맺거나 이런 걸 보면서 근데 코야는 나 아니야? 야, 너 사람 많은데? 그래서 제가 가끔 코야님한테 드는 의문은 굳이 나를 왜 관계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지? 코야님은 친구도 많은데 이런 의문이 그래서 코야님한테 가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나를 왜 만나라는 게. 그런
느낌을 호야님이 나만 받는 건지 모르는데 좀 주는 것 같아요. 나도 받아. 호야님은 저는 그걸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둘이 만나거나 밤이면 셋이 만나거나 할 때 자꾸 여기 없는 사람 얘기를 해. 내가 무슨 어떤 친구랑 어디 여행 갔었는데 뭐 이건 뭐 그때 어떤 친구랑 어디 가서 뭐하고 놀았는데 항상 여기 없는 사람 얘기를 되게 친밀하게 해. 그래서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자랑하고 싶은가? 약간? 근데 나는 그게 코야가 자랑하고 싶은 건 아니고 자기 그 재밌으니까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요. 난 그냥 자기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주거든. 근데 나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사람들한테 거리감, 그러니까 그 되게 사람들,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거리감을 줘요. 혜인님은 그 순간 서운했던 거죠. 거리감이 느껴지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확 멀어진 느낌이 들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별로 이 자리에 그렇게 크게 마음을 두고 있지 않구나. 항상 근데 다른 그러니까. 옵션을 생각하고 있구나. 네. 이게 느껴져. 혜인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뭐가요? 코야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그게 되게 근데 얘가 그걸 모르는 것 같아.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해주고 싶었어. 정말? 몰라요. 알고 있어요? 아니 지금 처음 듣고 생각해봤어요. 처음 듣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처음 듣는 거. 근데 나도 처음 생각해보는 거긴 해. 보통 사람들은 제3자 얘기를 하면 거리감을 느껴.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의아한 게 케이님 얘기 듣고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 얘기 아니면 다른 사람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진짜 마음이 없어 보여요. 나는 케이님이라면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서운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죠, 코야에 대해서. 왜 했어요? 상처받기 싫으니까요. 나는 그래가지고 코야랑 늘 거리감을 두고 아예 관계를 하고 있는 느낌. 언니는 그냥 원래 다 거리감 있지 않아요? 나 언니한테 거리감 느끼는데. 그게 말이 신빙성이 없어. 아니 내가 사람들 어색하게 만들고 이건 아닌데 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하고 딱 이제 그 관계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코야는 뭔가 초반에 이게 그런 게 있었다가 코야가 하는 행동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거나 이게 뭔가 티키타카가 안 된다는 느낌? 뭔가 그거를 느끼고 근데 이제 내가 너무 이게 또 게이 일반화일 수 있는데 게이 친구들한테 많이 느꼈던 감각이란 말이야 이게. 여기 또 약간 달라지는 게 있어. 자기중심적인 친구들한테 많이 느꼈던 감각이라서 이게 확 그게 왔던 것 같아, 느꼈던 것 같아. 그리고 저 밤님 그 느낌 뭔지 알아요? 저 다른 게이 친구 그치,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다르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게 느껴져요. 좀 뭔가 자기들만 힘들고 자기 얘기를 많이 이거 들어서 하는 게 눈물감이야 있어. 진짜. 무슨 일이야 이게. 그래서 거기서 그냥 얘는 얘가 진짜 나한테만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얘는 자기 얘기 하고 싶은 건가? 약간 그러면서 기대를 처음부터 안 하게 되는. 근데 나는 밤님이 좋은 게 지금 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생각을 잠깐 했는데 코야랑 밤이랑 공통점이 조금은 있죠? 근데 왜 밤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밤님은 그냥 당황한 게 티가 나고 오해하게 하지 않아요. 그 거리감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맞아, 거리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애써서 이걸 포장하려고 하지 않고 되게 관계가 편하거든요. 근데 코야한테 불편한 건 그걸 되게 어떻게든 이렇게 끄집어가지고 이 다리를 놓으려고 하고 관계를 포장하려고 해서 너무 불편해요. 말을 못하고 말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그치. 되게 영리해. 사실 저는 코야님이 영리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코야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멍청했구나를 최근에 깨달았면서 그래요? 코야님은 진짜 임기응변이 아주 뛰어나구나 이걸 최근에 깨달았거든요. 코야님이 임기응변이 진짜 좋은 것 같아. 난 기대가 없었는데 알면 알수록 영리한 사람인 거예요.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아 여신님 왜 또 인상만 쓰고 있어요? 얘기 좀 해요. 제가 인상 썼어요? 네. 맨날 나보이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진짜. 코야님이 걱정이 돼요. 계속 혼자 몰리는 것 같아서. 편 들어줘요 그러면. 근데 너 어떻게 생각해? 이 말 듣고 별로 안 좋지, 안 와닿지? 지금 이 순간에 얘기하면 돼.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 여진님 착각 안 하지. 왜 잘했다. 근데 전 되게 좋아 보이는 게 그게 막 불편함을 느꼈으면 그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다 얘기를 해주고 뭔가 고칠 수 있는 그런 게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전 그게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도 제가 애들이 저를 너무 싫어하니까 왜 싫어하지 하면서 청혼을 낸 적이 있어요. 그 선생님은 애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막 저한테 뭐 못된 짓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같이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애들이 왜 나를 싫어하는지 그런 거를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얘기를 해주니까 부러워요. 좀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게 그래 맞아 이것도 애정이지. 나는 고양이님이 인복 좋다고 생각해요. 한마디 해줘요, 고양이님한테. 너무 받았다고. 고마운 줄 알았는데. 앞으로 저도 이런 친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은금이님이 솔직하게 관계하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얘기 안 할 거야? 넘어가 이제. 아니요. 일단 되게 처음에 얘기 나올 때는 되게 긴장되고 많이 불안했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다시 좀 뭔가 관계를 다르게 좀 해볼 수 있는 다른 단계를 다르게라도 이제 다시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게 좋고 얘기를 해준 것에 되게 고마움을 많이 느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많이 물어보기, 많이 생각하기. 약한 척하지 마. 진짜 짜증나. 많이 물어봐야겠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냥 그런 생각만 들어요. 어떻게 앞으로 해야겠냐.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지만 지금은 잘 살잖아. 예. 나도 이제 잘 사는구나 이렇게 좀 계속 생각해. 본인이 소수자겠니 여신님이 소수자겠니 한국에서? 예신님이요. 그렇지. 그래서 다 잘 살구나. 좋은 친구들도 있고. 어때? 아 죽어 진짜 빨리 해라. 그게 잘 안 돼? 그게 잘 안 돼요. 계속 생각은 해요. 나 이런 게 엄청 나한테 기준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맞아 나 지금 잘 살지 맞네 이 사람도 되게 힘들게 살지 이런 걸 하는데 그냥 외워. 다시 좀 계속 안 좀 느껴지면 외워야 돼.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본인 퀴어 친구들도 얘기를 한 거잖아. 지금 K님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는데 이건 별로 안 하다. 그래도 니네들보다 내가 더 힘들어 이게 있던 거야? 그렇겠지. 그냥 전 5년 중에 계속 내가 제일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딱 하는 것 같아요. 아유 진짜 착각도 지랄이네.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다들 자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코야님의 그런 지점을 본인이 혼자서 곱씹고 생각해보고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루카님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루카님 같은 사람들은 본인 인생에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안 좋아하는 타입의 사람들만 본인 곁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게 저는 되게 답답해요. 루카님은 포양님이랑 계속 관계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얘기하고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죠. 일단 나는 얘기했으니까.
난 루카님 그리고 이게 같이 얘기해줘도 되게 좋은데 코야랑 뭔가 얘기를 나눴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 이렇게 얘기를 나눴다는 생각이 들지. 맞아. 나는 루카님, 코야님이랑 계속 관계할 거면 마음을 좀 의식적으로 덜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러려고요. 걱정돼서.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냥 이런 사건을 이 사람이랑 겪었잖아요.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될 것 같다고? 네. 근데 사실은 루카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 네. 옛날에 당근한테도 마음 되게 많이 줬는데 안 들어와서 너무 힘들었고 네. 그런 부분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또 코야랑 당근이랑 관계가 또 별개라고, 갈등이 별개라고 느껴져가지고 공통점을 잘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누굴 챙겨줘 힘든 사람은 너무너무 챙겨, 그리고. 그게 자동적인 거야? 네. 그렇더라고요. 그걸 약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좀 봐요. 다른 사람들이 힘든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봐요, 보는데 난 그게 너무 신기해요. 뭐가? 그냥 마음이 그게 안 가고 자기 생각을 하는 게. 난 루카님 너무 신기해. 네, 루카님이 꼬야님 같은 사람들 좀 그리고 취약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속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되게 관계에서 또 속았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누가 힘든 얘기를 해 그럼 자동적으로 빨려 들어가? 네. 아니 이 새끼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런데 그게 진짜 여러 번 더 겪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겪어서 여러 번 더 안 겪고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럴 거면 계속 생각을 좀 해요. 알겠어요. 어디 냉장고 문이라도 붙여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사람들이랑 안 가까워지려고 하거든요. 거리를 두는데 코야님은 또 말을 너무 잘하고 되게 엄청 그래서 사회성이 좋잖아요. 사람들이랑 안 가까워지려고 하면 결국엔 꼬야님 같은 사람을 저는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루카님. 왜? 꼬야님 같은 사람은 또 루카님을 속이고 들어올 거니까. 또 속일 거니까. 네. 이런 사람 진짜 안 많아요. 가까워지려고 하는 방법이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싶은데 알려주세요. 계속 쳐내야지. 쳐내야 된다. 그 관계 속에서 뭔가 루카님이 언제 외롭고 언제 이런 거를 루카님이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데 이때 이렇게 느꼈고 그래서 사람들이랑 안 가까워져야지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을 딱 마주했을 때 그걸 이제 혼자 생각하고 저 사람이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나는 말을 하거나 쳐내거나 만약에 코야님이 그 루카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 하소연해서 들어줬더니 시비를 건다. 그랬을 때 루카님이 지금 이런 타이밍이야 하면 코야님한테 화를 내거나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거나 하소연하지 말라고 선을 긋거나 그런 연습을 루카님이 해야 되지 않을까? 기억해볼게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을 더 많이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집단이 저한테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아무튼 루카님은 좀 다른 사람 이야기 자동적으로 좀 공감하고 몰입하지 않는 걸 좀 연습했으면 좋겠어. 이제 직장 다니면서도 동료들도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너무 힘들 듯. 너무 힘들 것 같고. 지금 이미 힘들어요. 코야한테 연습생 때 대달라고 해. 아니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벌써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 막 자세하게는 말 못하는데 뭔가 지금 병원이 신설이라서 깨끗하고 좋은데 관리직이신 치료사 선생님들이랑 그리고 고연차 선생님들이랑 약간 이렇게 갈려가지고 눈치 보고 있는데 고연차 바로 윗 사수 선생님이 본인을 붙잡고 얘기를 해? 그 엄청 자기 얘기를 하시진 않는데 이 싸우는 약간 계속 거리 지키고 있어요. 그래. 답답해. 나는 이번에 기숙사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왜 진짜 답답해. 근데 이게 저는 진짜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관찰을 어느 정도 했어요. 자기 그 바운더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 보면 저한테는 나나님인데 그냥 되게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데 말하는 톤이 되게 다르잖아요. 나나님이랑 저랑.
네, 그냥 사회에서 나나님을 봤으면 되게 싸가지 없이 말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저렇게까지 못하겠는 거예요. 네, 루카님이 뭐 싸가지가 없어져라 약간 이런 차원이 아니라 루카님이 뭔가 계속 그런 생각하다 보면 루카님만의 어떤 방법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네, 저는 제 걸 지키기 위해서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렸을 때부터. 패턴이 있는 건데 저는 그 패턴이 너무 다르니까 저는 좀 루카님이랑 비슷한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마음 줄 때 좀 조절을 못해서 그런 일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고 얼마 전에 마음 힘든 것도 좀 그런 일 때문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신경을 너무 쓰고 있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약간 내가 느끼기에 배은망덕한 짓을 하니까 너무 막 너무 화가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진짜 약간 나나님이 얘기한 거에 좀 비슷하게 동의해요. 그때 힘들었던 기억들이 좀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게 좀 생존의 문제랑 관련이 있다고 좀 보거든. 본인도 이제 엄마한테 많이 그랬잖아. 네. 본인은 큰엄마한테 많이 그랬고 또 본인도 살아남아야 돼서 계속 본인의 힘든 거를 얘기를 했어야 돼서 이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뒤져보면 지금은 누구한테 막 공감하고 몰입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환경이 됐잖아. 그러면 좀 삶의 스탠스를 좀 바꿔봐. 근데 사실 이 말도 좀 뭔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수긍이 안 가요. 왜냐면 그 직장에서 잘 지내야 되잖아요. 업무적으로 협력할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조절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느 정도 호감을 유지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안 그러고 싶은데 또 저는 막내로 들어간 거니까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맞춰주고 어디까지 쳐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를 많이 해요, 루카님. 나한테든 누구한테든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 저런 사람이 있다 해서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계속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본인도 계속 좀 생각하고 연습하고 해야죠. 생존의 문제라고 하니까 저는 요즘에 좀 고민이 있거든요. 제가 2023년 목표를 허세를 줄이자로 좀 잡았어요. 제가 제 허세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좀 많이 생겨서 나 멋있어 보이려고 하다가 그래서 이건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요즘에 또 고민하는 게 전 사람들한테 말할 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그런 피드백을 많이 들으니까 거만하게 말을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요즘 생각하고 있는데 생존?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뭔가 그럼 다들 생존 방식이 있듯이 나한테는 약간 세 보이는 게 약간 생존 방식이었네. 완전 그랬을 것 같아. 어렸을 때 저는 왕따를 당했는데 또 쪽팔려가지고 제가 약간 친구 필요 없는 척을 막 하고 막 그랬거든요. 막 밥도 안 먹고 혼자 먹기 쪽팔려서. 근데 같은 경험을 했지만 누구는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전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럼 나의 이 허세도 나의 생존 방식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고민이 되네요. 뭐 더 하실 얘기들 있으세요? 지금 한 얘기에 대해서? 네, 저 할 얘기 있어요. 오늘 이 얘기를 조금 하고 나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생겼는데 제가 지난주에 여행을 갔다가 루카님 생각해서 루카님에게 선물을 사왔는데 이 선물을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냥 냅다 주기보다 선물을 사왔는데 혹시 어떤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또 이 선물이 루카님에게 혹시 또 오해하게 하는 걸까? 이런 걱정도 들고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마음으로 주고 싶어요? 그냥 루카님 보니까 생각이 났고 루카님 이사할 집에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이사했다는 것에 대해 계속 좀 신경이 쓰였거든요. 이사 잘했을까? 이런 생각들? 그래가지고 좀 그래서 샀어요. 여행 가서 제 생각이 나서 샀다고요? 네. 여기 이제 큰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냥 어느 때 생각이 났구나. 그냥 얘가 충동적으로 샀구나. 그냥 가볍게 받으면 돼. 그리고 또 받고 잊어버려요.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주려 하지 말고.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받지 말고. 그럼 맞지.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것만 기억할게요. 네. 선물을 샀다는 것만. 근데 이렇게 받으면 부담스러워. 네. 그게 무슨 마음인데? 저는 받으면 똑같이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루카님이 네. 그냥 받아요. 받고 똑같이 안 해주는 걸 연습해. 그러네. 그래서 좋다. 루카가 내가 기프티콘이랑 이거 선물 줬을 때 다시 주는 게 약간 그거예요. 그렇지. 그럼 내가 생일 한 번 챙겨줬더니 내 생일날 무슨 이만큼 택배 보냈잖아. 그래서 이렇게. 자, 앞으로 집단에서는 누가 뭐 주잖아? 네. 절대 거기에 상응하는 뭘 아무것도 주지 마. 그냥 주지 마. 그냥 받기만. 받아. 주지 마. 나도 궁금한 게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뭔가 저한테 뭘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줘야지 또 이만큼은 있는데 좋으니까 나도 그만큼 해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지 않았다면 그래도 똑같이 그렇게 선물을 보냈을 거예요, 나한테? 더 신경 써서 보낸 건데 뭐 선물은 했겠죠. 커피를 사주던. 근데 뭐 하지 마. 집단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뭐 하지 마. 누가 뭐 주면 그냥 받아. 그래. 좋은 연습인 것 그거 같아요. 루카님 마음 불편한 거 그거를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좀 불편해. 그래서 받는 것도 연습해야 돼. 맞죠. 너무 불편해요. 아니 주는 사람으로서 그냥 좀 받아주길 원할 때도 있어요. 그게 좀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거를 못 받는 루카님의 어떤 그런 특성이 자꾸 꼬야님 같은 사람들 삶에 끌어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꼬야님한테 선물을 받고 주지 마. 그래. 그래서 너무 마음 불편하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래, 내가 쓴 마음이 있지. 그 마음의 맞아, 대가다. 괜찮네. 너는 이 정도 나한테 해야지. 괜찮네. 좋아요. 그렇게 들으니까 좀 마음이 가벼운데요. 아니, 예전에 내가 심리학 공부하다가 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져야 될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이래.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 보고 이게 뭐야 그랬는데 뭔가를 누구한테 받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 그래서 나는 좀 본인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 받고 주지 말고. 그래서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자.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이래. 저 어렸을 때 큰엄마가 맨날 그 소리 했거든요. 그 어른들이 가끔 친척들이 용돈 주시거나 이러면 이건 내가 잘해서 네가 받는 거니까 나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미친년 진짜. 미쳤나 봐. 근데 그게 계속 뭔가 생각나요. 그냥 루카님 그 기본적으로 그 탑재되어 있는 것 같아. 내가 뭐라고, 내가 이래도 될까? 그래서 저도 얘기했잖아. 내가 선물을 줬는데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될까? 약간 그럼 누가 받아? 너한테 준 건데 누가 받아? 그리고 블로그도 보면 루카님이 써놨잖아요. 내가 뭐라고 약간 그게 약간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 나는 내가 민폐 루카님이랑 끼치지 않으려는 그 마음. 진짜 친한 사람이거나 루카님이 연인이거나 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나도 후려 갈겼지. 나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화도 나고. 내가 마음을 주는데 안 받으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진짜 다른 사람 생각하면 받아요. 근데 K님 얘기 듣고 퍼뜩 생각이 난 게 남자친구랑 지금 같이 살잖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집에서 되게 그래요. 약간 가족들은 너무 당연하게 얘한테 뭔가 시키고 받고. 근데 그걸 보는데 제가 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K님이 얘기하는 그런 마음이 들겠구나. 좀 마음이 와닿는 것 같아요. 나는 K님. 아무튼 약속하는 거야. 이번 선물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뭐 보내도 받고 보답하지 말고. 이렇게 해도 돼요. 3번 받고 한 번은 다시. 안 돼. 정말. 아니야, 10번 다 받아. 그냥 다 받아. 3번 받고 한 번, 아니 10번 받고 한 번 하자. 10번. 그래, 10번에 한 번 괜찮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 문구를 좀 새겨. 뭐 내가 달라고 했나? 지들이 좋아서 주는 거지. 이렇게 그치. 생각해. 그 어떻게 달라고 안 했잖아. 그거 외워 그럼. 나 달라고 안 했어. 네가 나 좋아서 주는 거지? 하면 되지. 받을 만하다.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진짜 본인 삶이 되게 안정되면 그때 챙겨. 지금은 본인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자리 잡고 일하는 그런 어떤 초반이잖아.
그러니까 나도 우리 집에 배송 온 거 보고 이어폰 보고 루카님이 이 얘기를 했다니까? 아니 남한테 남한테 기마도. 아니 본인 힘든데 이러면서 안 비싼 거였는데. 우리 집에 다 있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헤드셋 다 있어 뭘 챙겨요 난 본인 근데 잘 쓰고 있어. 필요 없어 근데 이 말은 좀 속상해요.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 내가 근데- 어떻게든 잘 쓰려고. 근데 주는 사람은 주면서 또 기쁨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뭔가 그렇지. 내가 받았으니까 그걸 갚는다는 것도 있지만 그래. 맞아. 그게 있어. 그게 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본인이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지 말자. 알겠어요. 연습할게요. 연습해야 돼. 네. 연습했어. 약간 상 받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상이요? 상 받잖아요? 그럼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담감. 네. 근데 지금 연습하지 않으면 루카님 맞아. 결혼할 수도 있잖아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나서의 어쨌든 그쪽 집안도 남자친구한테 뭘 요구하는 집안이라 했잖아요. 루카님 남자친구도 둘 다 약간 이런 성향이다? 그럼 너무 착취당할 것 같고 진짜 끔찍하다. 시댁에 이거 결혼하기 전에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아니 적어도 집단에 있는 사람들로 국한하면 좀 낫잖아. 10번 받고 1번 해주고. 사회에서는 그냥. 사회에서는 뭐 적절하게 네. 좀 하는데 그것도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네. 밴드에 올려서 투표해. 괜찮아. 이거 봐. 알겠어요. 약간 좀 배워요 얘가 약한 척하는 건 좀 배웠으면 좋겠어 너는 그것도 그래 좋다. 너는 이 서로 루카님한테 좀 배워 그 회사 가서 서로 말하고 습해. 다녀. 아우 쟤 너무 초등학생 힘들다고. 따라가지고. 우리 너무 막내 이런 거 해야 돼요 약한 척 많이 해야지 맞아. 어렵네요. 네. 일단은 연습해볼게요. 너무 좋네요. 알려줄 수 있는 게 생겼어. 그래. 그래 많이 알려줘. 그래. 다른 얘기들 합시다. 동금이 오늘 가지? 네. 어때? 내일 입학이에요. 오늘은 가서 그냥 자고 일단 지금은 그냥 5시간 동안 가야 되니까 엄마 옆에서 도와줘야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전주랬나? 광주 멀다 그래서 약간 항상 엄마랑 같이 차 탈 때마다 되게 약간 긴장해? 네 왜? 엄마가 계속 졸린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저 옆에서 계속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걸어야 되는데 말을 어떻게 걸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게임해 게임. 끝말잇기 같은 거. 좋다 지금 그 생각이 더 크고 일단 그리고 저는 그게 좋아요. 내가 옛날에는 하고 싶었던 게 있고 뭔가 상상하는 게 있거든요 항상. 근데 그런 거를 하지 못하니까 그냥 망상으로 끝나버리는데 이제는 그 상상했던 것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약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영화 만드는 것도 처음에는 영화를 좀 이게 막 그냥 다른 영화들처럼 막 거창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좀 어려웠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우리들의 이야기로 만들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저런 얘기도 하고 싶고 근데 옛날에는 그냥 생각으로 끝났다면 이제 애들이 얘기를 해서 같이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집단에 2주에 한 번 오는 거예요? 네. 일단은 이번 주는 일주일이에요. 오리엔테이션이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오고? 그럴걸요? 왔다 갔다 기차 타고. 버스 셔틀 이렇게 하면. 저는 동금이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랑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동금이님 그동안 저한테 연락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아프고 막 정신없고 그래서 답을 못 하기도 하고 막 못 읽어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서운하진 않아요. 좀 항상 기대를 하는 게 좀 있었는데 솔직히 기대하는 것만큼 이게 서운한 것도 좀 있죠. 그러니까 서운하다기보다 좀 아쉬운 거.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서 연락할 때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좀 마음이 궁금했어. 근데 약간 그때는 아쉬운 것보다 좀 걱정이 더 컸어요. 아픈 걸 아니까? 네. 아파서 못하는 배려했네. 대단한 걸? 아니 내가 아프다고 하면 궁금이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괜찮아요 라고 하더라고. 아이고. 근데 그게 더 마음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난 동물님이 아쉬운 게 있으면 물론 걱정 그때는 아프니까 걱정했겠지만 이제 좀 괜찮으니까 아쉬운 마음 있으면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 걱정되고 하지만 아쉽다. 그렇게 다 그 감정을 다 전달하는 게. 동생님도 꼬야님한테 약한 척하는 거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일단 친한 사람들끼리는 좀 더 좋은 걸로 많이 하려는 습관이 좀 생겼어요. 좋은 말? 좋은 걸로만. 좋은 말만 하고 싶다고. 네, 그러니까 약간 내가 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거 그런 걸 좀 이렇게. 그거 엄마 닮았다 너. 닮았겠지, 딸인데. 닮았어. 야 그러지 마. 근데 그러면은 친해지지 않아? 그러면은 꼬야님 주변에 그런 친구도 부럽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런 친구도 안 생기지. 내 얘기해줄게. 알았어 하는구나. 동급이님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 얘기 안 하잖아? 내가 눈치가 보여. 동급이님, 뚫리님 눈치 보이잖아요. 내가 동급이님 눈치가 보여.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여기 와서 일단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줬을 때 그게 어땠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 그거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계속 나 요즘 괜찮은 것 같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해주니까 좀 더 연습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생님 여기서 연습을 이렇게 해야지 밖에서는 이렇게 안 물어보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친구들은 다 좋은 얘기만 할 거고 그래서 동금이님이 내 마음 이런 거 아쉬운 거 이런 거 얘기를 안 하면 전혀 모르고 그럼 서로 좋은 얘기만 하다가 결국 피상적인 관계가 계속 맺게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여기서 많이 얘기해요. 좀 친해지려면 부정적인 얘기,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 내 생각에. 네, 그런 거를 좀 만들고 싶었어, 옛날부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약간 그 물어보고 싶은 마음보다 뭔가 이렇게 무서운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건 이해가 돼요. 항상 좀 이렇게 혹시 나랑 멀어지는 이유가 이런 건가? 그런 생각도 좀 진짜 생각하게 돼. 어떤 게? 이게 부정적인 얘기 안 하는 거. 근데 그들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좋은 얘기면 재밌는 것만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도 약간 그 이제 친구들한테 좀 많이 베푸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좀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저도. 그건 엄마 닮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난 동금이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지난주에 미실린 얘기 나오면서 음악 추천해줘서 힘을 얻었잖아요. 근데 저는 밴드 그 동금이님이 밴드에 음악 추천을 했을 때 저는 안 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좀 그걸 되게 좋아하면서 사람들 반응을 받는 게 좀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안 좋아하면 그걸 안 좋아하잖아요. BTS 노래를 안 좋아하면 동금이님이랑 친해질 수가 없을 것 같아. 같은 좋아하는 게 없으면 좀 그거에 대해서도 나쁘게 얘기 못 할 것 같고 나 안 듣고 싶어 이렇게 얘기도 못 할 것 같고 어때요? 들으니까? 지금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왕따언니랑 투모로우바이트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까지 이제 그런 친구들이 옆에 많이 없고 그들만 있었으니까 좀 더 이렇게 거기에만 계속 매달리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동금이님이 되게 좋아하는 걸 잘 표현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금이님이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근데
동금이님이 다른 사람이랑 좀 더 가까워지려면 다른 사람한테도 좀 뭘 좋아하는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뭐 내가 만약에 동금이님 학급 친구를 만났으면 못 친해졌을 것 같아요. 나는 BTS를 그렇게 관심 있어 하지 않으니까. 살짝 좀 눈치 보이긴 했어, 어릴 때. 아,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들으니까 어때? 그러니까 본인도 좀 물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역시 그렇구나는 어떤 마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을 했던 그 문제점이 그런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은 이걸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물론 집단이라서 그런 대화 맥락은 아니지만 그러면 너는 어떤 음악 들어? 이렇게 생각이 너무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파고들지 않고 상대방한테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 거 있잖아요. 그래야 뭔가 관계가 생길 것 같은데 동금이님은 뭔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이 없나 싶기도 하고 또래 친구들에 대한 얘네는 방탄을 안 들으면 도대체 뭘 듣지? 이런 궁금증 별로 없나?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나는 동금이님이 막 철학한다 그러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 좀 걱정이 돼요. 자기만 파고들까 봐. 관계가 안 생길까 봐. BTS 좋아하는 걸 많이 안 드러내려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드러내도 괜찮은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표현의 장점인데 상대방이랑 같이 얘기를 하려면 BTS 좋아하는 그룹이랑도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내 표현을 하고 상대방 것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안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래? 그럼 너 뭐 들어? 이렇게. 근데 이해가 됐어? 본인 것도 얘기하고 상대방 것도 물어보고 그렇게 좀 해보면 이제는 상대방 거 먼저 물어보려고. 아니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본인애가 하나만 더 장착하면 돼. 근데 동근이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도 그래? 지금 너무 저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내가 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렇지만 계속 얘기해. 그러니까 신경을 쓰는 건 물어보는 게 사실 상대방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라 그치. 나를 이상하게 볼까 약간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동금이님이 생각하던 게 있잖아요. 질문해야 되는 거 이런 생각이랑 지금 육한이 말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어떤 게 다른지. 그리고 이런 표현을 듣잖아요. 막 얘기를 하다가 근데 너 이거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상황이 조금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배려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맞추다 보면 친해지는 게 아니라 피상적으로 이런 얘기만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좀 뻔뻔하게 생각을 하고 상대방에 대한 궁금증?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뭔가 동동이님이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해서 친구들이 나랑 멀어졌나라고 생각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면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친해졌던 건 누구 뒷담가면서 선생 욕하면서 약간 이러면서 사실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안 하면 거리감이 느낄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난 싸우고 나면 꼭 더 친해졌는데 어렸을 때 많이 친구들하고 싸우면 초등학교 1, 2학년, 3학년 일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본인 얘기하지 말고 K님은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몇 학년 때요? 이런 식의 궁금증을 질문을 해봐. 고. 어땠어요? 몇 학년 때였냐고. 몇 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6학년 때 진짜 맨날 친구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 친구랑 제일 친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중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저는 친구들하고 꽤 많이 싸웠어요. 말싸움. 근데 고등학교 때는 약간 애들하고 이제 뭔가 그때 사회인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들 두루두루 잘 지내야 된다 생각이 있어서 약간 얘랑도 잘 지내보니까 걔네랑은 연락을 안 해. 뭔가 마음에 남는 친구가 없어.
싸우는 거를 저도 그러니까 약간 관계를 뭔가 이론으로 아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무서워서 미안한데. 근데 동금이님은 이렇게 얘기를 뭔가 되게 관심을 갖고 다 얘기해 주잖아요. 상대방이 뭔가 자기 얘기를 했잖아요. K님이 특히. 그러면은 뭔가 안 궁금해요. 이 사람은. 그 점에서 플리님이랑 너무 똑같다는 거야. 뭐가 똑같아? 안 들어가는 거, 공이 안 들어가는 거. 나? 아니, 이거? 동금이님이. 동금이님이. 아니, 동금이님이 플리님이랑 얘기할 때 뭔가 벽에 공을 던지는데 그대로 나오는 느낌이 플리님이랑. 있다고 했잖아요. 아, 동금이님이 그렇게 느껴요, 플리님한테? 그런 싸울 때 그런 적이 있다고 했어. 근데 동글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느낄 때가 좀 있어요. 이거 다 플리님 때문 아니에요? 배운 게 이거밖에 없는데 그렇지. 그럼 그 싸웠을 때 어땠어요? 싸웠을 때 어땠냐고? 뭐가 어땠냐고 묻는 거예요. 싸웠을 때 힘들지 않았어요, 그때? 아, 힘들었지. 엄청 힘들었죠. 어떻게 이겨냈어요? 힘들었는데 좀 힘든 거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 친구한테. 그러니까 막 싸우고 나서 아씨 몰라 너랑 얘기 안 해. 그리고 집에 가서 막 씩씩대고 있다가도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얘한테 말을 해야겠는 거야. 그래서 막 전화해갖고 너 어떻게 집에 가서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냥 내가 그런다고 해서 막 집에 가서 놓고 가? 막 걔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너는 그러면 그래서 막 싸우다가 그래? 그러다 화해하고 약간 좀 힘들어. 물론 혼자 이겨내는 때도 있었지만 혼자 이겨내기보다는 좀 힘든 걸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친해졌던 친구들하고. 근데 그러다가 관계가 깨진 적은 없어요. 있죠. 너무 많죠. 그럼 그 뒤에 뭔가 안 무서워? 뭔가 내가 부정적이었다? 무섭죠. 무서운데 저는 좀 화가 많은 편이라 그 순간은 좀 화가 지배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좀 약간 쏟아붓고 싶은 게 많아서. 근데 나는 K님이랑 그 친구랑 같이 잘 지낼 수 있었던 게 이게 다 화를 표현하긴 하지만 화가 나는 게 서운한 거잖아요. 아, 그치. 서운한 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갈등이 있을 때 화를 내다 보면 내가 이만큼 얘를 좋아했구나. 근데 상대방이 안 받아쳐. 서운한 게 없어. 관계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같이 맞받아치고 표현 방식이 잘 맞으면 친구가 돼요. 그치 맞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화를 냈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어 미안해 이러고 연락 끊기도 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하냐 하면서 막 이러기 안 받아주기도 하고 그러면 관계가 끝나는데 받아치면 관계가 되죠. 아직 그렇게 싸워본 적이 없어요. 항상 친구랑? 진짜? 항상 친구가 먼저 닥달을 막 해서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거든요. 이게 무서워. 그냥 화를 내면 그냥 그게 자체가 무서워서 그 화내는 거에 대한 그런 무서움은 없었어요. 나는 그렇진 않아. 나는 그렇지 않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한테 소리 질렀는데. 나도 기억이 나. 내가 기억이 나. 그래 소리 지르면서 안 그랬다. 너무 신기하네. 근데 또 동그리님은 왜 화가 무서운지는 아빠 때문에 그런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기질일 수도 있고. 근데 꼭 화를 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화로 얘기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좀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건 좀 나는. 다음 주에 꼭 나와야겠다, 동현이. 친구랑 멀어질까봐 그게 겁나는 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얘기해야 돼요? 시계 계속 보내지 않니? 시간 없어? 마무리. 근데 멀어질까봐 무서운 거죠. 그리고 멀어질까봐 무섭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안 할 정도였으면 그 친구랑 더 같이 있고 싶지 않았던 걸 수도 있어요. 솔직히 지금까지는 계속 저만 수동적인 관계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수동적으로 많이 끌려다니기도 했고 거의 한심적으로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그래서 그렇게 막 크게 갈등하고 그래 본 적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좀 해보자. 나랑의 관계에서도 좀 해보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랑도 좀 싸워보고 그러자. 그렇게 얘기해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마무리들 합시다. 오늘 사람들 많으니까 짧게들 하세요. 저는 케이님 얘기 듣고 뭐지? 케이님이 코야님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뭘까? 코야님이 싫어진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거 치고는 뭐 우리 팟캐스트도 하고 잘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가 했는데 오늘 얘기 듣고 이해가 갔어요. 기대를 내려놓는 거구나. 근데 우리 합창단에서 싸웠을 때도 케이님이 저한테 너는 왜 걔한테 아직도 기대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케이님 본인이면 안 그랬을 거라고 하고 그래서 케이님 이런 거 나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그게 되나? 난 아직도 안 되는데 저는 코야님한테도 여전히 기대가 있어서 여전히 계속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하고 어떻게 뭐 어떻게 한 거지? 그거가 저의 숙제이기도 해서 좀 힘드니까 사람들한테 화가 나는 게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궁금했어요. 그리고 루카님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좋고 저 되게 이기적이거든요. 그 알려주고 싶어요. 이렇게 해라 진짜. 그래서 많이 직장 얘기는 그런 거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저는 이어서면 저도 사실 코야님한테 기대가 없지 않아요. 사실 지금 얘기하면서 느꼈는데 오늘 코야님 얘기하면서 느꼈는데 전 계속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대하죠. 그러니까 그때 나나하고 코야하고 싸웠던 그 역할 아닌 관계 그 세션을 머릿속에서 수백 번을 생각한다니까. 내가 그렇게 계속 기억하는 거야. 그때 둘이 나눴던 대화랑 이런 거를. 그래서 진짜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너무 지치고 그게 나도 나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나나님이랑 싸웠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아예 없으면 저는 좀 무시해요. 얘 사람 아니야. 얘 로봇이야. 사람보다 낮은 존재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나님은 좀 사람 무시하는 것도 잘 못하니까 그것도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렇네요. 근데 나나님 기본적으로 저도 계속 기대하게 돼서 힘든 건 여전히 있어요. 계속 생각할 뿐이지. 그리고 동금이님 보러 왔어요. 저는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동금이님 이제 가면은 뭐 바빠지고 어떨지 모르니까 마음이 많이 가서 잘 적응하고 친구들도 오늘 얘기한 거 들으면 좀 친구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낯설 텐데 잘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잘 도착하고. 그리고 나 진짜 너무 난 진짜 너무 싫어. 그 피해자성 너무 싫어요. 진짜로 너무 개빡쳐. 개짜증나. 진짜 그거 진짜 너무 보기 싫었어요. 오늘 얘기한 거. 그리고 미실님이 좀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한 주 내내 엄청 괴로워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뭐 카톡도 안 하고 뭐도 안 하는데 미실님 글 올라오면 댓글을 달아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루카님 오늘 속상해하는 거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안 좋고 저도 되게 느끼거든요. 루카님 저한테 정말 이렇게 케어해준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저는 루카님도 약간 저처럼 계속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러는구나. 이거 좀 생각하면 좀 덜하거든요. 루카님 마음 아꼈으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필요 없다고 했던 말은 진짜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루카님 마음 더 썼으면 했었어요. 저 할게요. 일단 오늘 코야랑 갈등하면서
이렇게 편을 들어주고, 그리고 코야한테도 사실 물어보고 싶었어요, 마음을. 근데 나무님이 계속 옆에서 얘기해줘서 좀 든든해서 좋았고, 그리고 코야님이 살아왔던 방식인 거는 저도 되게 잘 알거든요. 솔직히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다 이해할 수 있지. 근데도 뭔가 불편한 감정을 꺼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 건 관계를 끊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얘기를 했고, 모르겠어요. 엄청 깊고 진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냥 잘 지내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 나는 코야님이 그렇게 엄청 관계가 엄청 깊은 것처럼 얘기 안 해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일단 그렇고, K님이 오늘 마음 써주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K님도 나랑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 사람 혼내는구나. 그게 되게 듣기 싫구나. 그래서 거의 뭐 코야님이 사람 혼내? 본 적이 없는데? 언제? 지금은 잘 안 그러는데 친할수록 마음이 갈수록 좀 혼내듯이 얘기할 때가 있어서 아 이게 마냥 듣기 좋진 않지, 그래도 마음이지 이러면서 받았어요. 하지만 필요 없다는 말은 그리고 좀 걱정됐거든요. 되게 몸도 아프고 마음이 안 좋은 일도 있었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얘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나님이랑 공통점을 되게 뭘까? 나나님은 나랑 닮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궁금했거든요. 은연 느끼면서. 근데 오늘 그게 좀 뭔지 알겠는 게, 저는 제가 돈 없다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진짜 말을 아예 안 하기도 하고, 되게 그냥 오히려 제가 돈이 없는데 돈을 더 쓰기도 하고, 사람들이랑 만나면 억지로 그런 식으로 나나님이 친구들이랑 힘들 때 혼자서도 안 외로운 척하고 센 척하고 이러는 게, 아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이 닮았구나. 되게 마음이 더 가기도 하고 같이 계속 얘기할 수 있어서 좋고 든든했어요. 그리고 동금이님은 좀 걱정되는 마음이 들어서 동생 같아요. 저는 계속 그냥. 그래서 좀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또 새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는 걱정도 되고, 다음 주에 온다니까 좋기도 하고. 그리고 뿔리님이 짜증났어요. 그러니까 뿔리 한마디도 안 했는데 동금이님이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주고받은 기억이 없는 게, 아빠도 분명 계시겠지만 뿔리님이 일조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같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저는 일단 도금이님 직장에서 많이 연습해봤으면 좋겠고, 저한테도 노래 추천을 해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안 궁금할까? 내가 이제 뭐 듣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들었는지 어떤지 안 궁금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약간 동금이님이 나한테 공을 던졌어. 내가 공을 받아서 던져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당황스러워 약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공을 던지면 받을 때 받긴 할까? 약간 이렇게 되면서 좀 당황스러워. 기분 잘하네. 오늘 좀 말이 듣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걸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집단에서 많이. 그리고 그때 생각 잘 할게요. 그리고 일단 케이님 또 많이 힘든데 오늘 마음 많이 쓴 것 같아서 걱정되고, 그리고 미실님도 걱정되는데 오늘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좀 아쉬워요. 그리고 코야는 약간 그런 자기중심성을 못 버리면 되게 너무 외로워질 것 같아서 그건 걱정되거든요. 왜냐면 나는 코야를 되게 좋은 친구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재밌는 친구로 보고 있어서 잘 지내고 싶고 이런데 막상 관계하려고 하면은 또 그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뭔가 다가가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걸 생각하면 코야가 너무 혼자 롤플레잉 게임 하듯이 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방금 들었어. 너무 사람들을 그냥 NPC처럼 보는 건 아닌가?
우리도 사람인데 걔가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 힘든 것도 좀 봐야 되는데 좀 비유 잘하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봤으면 좋겠어. 내가 힘든 만큼 사람도 힘들구나. 약간 그런 거에 대해. 지금 되게 비유 잘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나는 나나랑 코야가 집사에서 말을 되게 잘 한다고 느껴서 그게 되게 부럽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나도 뭔가 말하고 싶은데 자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스스로 되게 답답해요. 집사에서 말을 못하는 게.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루카 마음 많이 쓰는 게 느껴져서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나한테도 그렇고 그게 되게 오늘 얘기 들으니까 더 걱정이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도 받는 게 익숙하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집단하면서 이제 개인 상담하고 이러면서 일부러 받는 걸 연습했어요. 막 생일 선물 사줘 이렇게 하고 나도 받으면 다 대갚아줘야 되고 막 이랬는데 그거 되게 연습을 하면서 요즘은 그냥 받으면 나도 루카가 좀 내가 줬는데 뭔가 하나를 또 줬어. 그러면은 약간 물음표 이렇게 뜨긴 하는데 그래도 루카가 이거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받는 느낌으로 나는 물질보다 이제는 그 마음이 이렇게 날 생각하고 신경 써주고 있구나 이걸로 받아서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질로만 안 받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어쨌든 받는 거 많이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네, 되게 계속 힘들었는데 집단에서 다들 응원해주고 그래서 회사도 잘 지내고 잘 지낼 수 있었어요. 네, 고마워요. 네, 이상입니다. 아까는 되게 잘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굉장히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겠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싶고 노력하겠다고. 그리고 오늘 그 루카님 얘기 들으면서 되게 저 한마디만 해도 돼요? 네. 이 말 너무 하고 싶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코야님이 외롭지 않길 바래요. 그래서 코야님이 제일 갖고 싶어하는 게 마음이 닿는 연인이잖아요.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나는 나랑 이렇게 갈등한 이 지점이 그리고 다 얘기해준 그 지점이 코야님을 그런 연인을 찾지 못하게 그런 관계를 만들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꼭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루카님 얘기를 들으면서 어쨌든 집단이 있어서 이렇게 루카님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루카님이 얘기를 할 때 그냥 이럴 때마다 되게 말문이 탁 막혀가지고 되게 답답하겠다. 어떻게 무슨 말 해야 되지? 자꾸 좀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튼 아까 루카님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저도 마음이 아팠고 되게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나 하는 것이 되게 좋게 느껴졌어요.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아까 루카님이 뭔가 받고 이제 그거 이렇게 보답 안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공감이 되었고, 네, 공감이 됐어요. 그리고 코야님이 이제 나 이렇게 피해자인 척 한다는 그 얘기가 저도 똑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코야님도 일단 공감이 됐어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도 됐고, 이런 게 다른 사람한테 되게 그렇게 안 좋게 보여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거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관계에서 이제 1대1로 얘기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저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얘기 안 하면 상대방이 말을 안 하면 그 이제 침묵이 흐르는 공간이 전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고 이래서 집에 와서는 진이 뺏겨서 나 사람 안 만나겠다 제가 이랬는데, 그게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이기적으로도 보이는구나. 난 나대로 이제 상대방이 말해줬으면 하는 거였는데 말을 안 해주니까 난 그 침묵이 흐르는 게 나는 뭔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조금 그런 마음이 들면서 조금 난 그래서 사람 못 만나는데 상대방 얘기를 안 해서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들면서 근데 그게 그렇게 또 이기적으로도 보일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주 그 다음부터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지금 이거 어떻게 바꿔나가지 그랬어요. 네, 이상입니다. 저 할게요.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지? 머릿속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할게요. 네, 우선은 나만이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반가워요. 반갑고. 그리고 이렇게 집단에서 얘기를 하면 되게 시원시원하게 얘기해서 되게 좋아요. 그 들을 때 뭔가 좀 시원해져서 좋더라고요. 반갑다는 얘기 하고 싶었고.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실 거예요? 나와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집단에서 있으면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저 사람은 왜 저게 그렇게 힘들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감정이 힘든 거에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진심으로 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의 감정이 내가 느끼는 대로 다 드러났을 때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 감정을 충분히 다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았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제 동금이가 학교를 가는데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좀 더 잘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 동금이가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누다심님하고 상담을 하면 절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좀 미안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북한님 지적했던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오늘 그리고 이제 K님이 이제 동금이랑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하는데, 저는 이제 아주 가끔 얘기를 해줘요. 동금이가 K님하고 어떻게 뭘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제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K님도 너한테 솔직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네가 너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은근한 압박을 줬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친구라고 싸우는 거를 잘 안 해봤어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넌 화도 안 내고 싸우지도 않고 되게 착하고 막 그런 프레임으로 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동금이가 보고 배웠던 것 같고, 내가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 것들이 또 동금이한테 봤던 것 같고, 그래서 동금이한테 좀 미안한 마음인데, 근데 오늘 얘기하면서 너무 진심으로 동금이를 해주는 게 느껴지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고맙고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약간 몇 번 생각나는 말은 있는데, 그거보다도 그냥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관계가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걸으면 처음 배우는 애기같이 그냥 관계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저 복잡하고 저 어려운 걸 어떻게 해내야지? 나는 저런 걸 해보질 않은 것 같은데 이 나이에 이걸 시작할 수 있다고 좀 절망스러웠어요. 그걸 해야 되나? 굳이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 그 밤니 좀 생각났었었고, 동구미님한테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아까 코야님 얘기할 때 좀 편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궁금한 마음도 있었었거든요.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저렇게 말을 관계할 때 하는 건가? 좀 약간 내 모습 같은 것도 보여서 그런 마음이 막 들어서 용기를 낼까 말까 얘기를 해줄까 말까 물어볼까 했는데 여신님 얘기해줬을 때 코야님이 딱 쳐내니까 생각 안 하기 잘했구나 이제 그 생각 안도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은 그냥 코야는 그냥 강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잘 모르겠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냥 좀 멍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있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오늘은 약간 쓸게요. 전 웨블린 말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좀 아플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했고, 뭔가 딸이 되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 그게 다 나 때문인 것 같고, 그게 되게 죄책감 느껴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쓰였어. 그런 마음 좀 이겨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저는 동구님 저랑 진짜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저 진짜 부정적인 말 잘못해서 힘들었는데, 저는 반대로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때까지는 나란히처럼 살았어요. 딱 저런 성격이었는데 사회 나와서 동구님처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힘든 게 많아서 같이 연습하면서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다 했어요? 네, 끝났어요. 일단 다들 제가 학교 가는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줘서 좋고, 그리고 엄마랑 이따 얘기하면 되고, 그리고 앞으로 관계하면서 좀 관계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너무 경험이 없어서 뭔가 화를 낼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관계만 몰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까 좀 더 이제 다른 사람한테 관심 좀 더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나에서 연습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다들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마워요. 다음 주에 오고 그 다음부터 2주에 한 번씩 오는 거지? 그래. 좋아하면은 뿔리님 지금 딸을 봐. 지금 딸을 본인 부모가 본인 보고 옛날 얘기 계속하면 지겨워 죽어요. 안 그렇겠어 본인은? 지금 딸이 있는데 그럼 지금 얘기를 하면 되지. 또 옛날에 잘 못 키웠네 나 좀 봐요.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해. 그래서 왜 자식들이 왜 부모랑 얘기 안 하게? 안 물어봐도 자기 혼자 얘기를 다 해. 그래서 동금이가 어른들이랑 주로 좀 친하잖아. 그래서 동금이가 질문을 안 하는 거야. 어른들은 지들 얘기를 계속 하거든. 그래서 근데 아까 아무튼 K님한테 그래도 물어봤잖아. 되게 좋더라고. K님 언제 그랬어? 어때서?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거를 좀 연습을 하면 좋겠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제 루카님 얘기했듯이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얘기하고, 너는 근데 뭐가 좋아? 이렇게 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걸 하면 좋겠고, 엄마랑 계속 거리 둬. 엄마랑 계속 거리 두고 5시간 하면서 엄마랑 차라리 싸워. 그럼 엄마 정신 차려가지고 안 졸리고.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 엄마 운전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눈치 보는 딸을 처음 봤네. 진짜 눈치 많이 보인다. 엄마한테 그래 졸린데 어쩌라고. 알아서 해. 졸리면은
위험하니까. 괜찮아, 싸우면은 안 에어백에 있어서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한번 박으려고 해. 정신 차려가지고 안 졸고 가지. 그래서 그냥 엄마들이 보면 이런 엄마들이 많거든. 맨날 옛날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본인 인생 살면 되고. 그리고 나는 어쨌든 뿔리님이 동금이 여기 데려왔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난 잘했다고 생각해. 더 이상 어떻게 잘해. 그럼. 그리고 동금이도 여기 와서 관계 맺으니까. 왜냐면 중간에 힘들었을 때 사실은 어떤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빼고 다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나 좀 봐요. 자책하지 말라고. 자식 입장에서 진짜 짜증나 뒤진다고.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옛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아까 코야님이 그때 수요일 집단에서 나란민의 얘기할 때도 그렇고 오늘도 얘기할 때도 그렇고 무슨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들의 지금 감정보다는 나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가 너무 커서 좀 멈춰버리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 제3자 얘기하거나 옛날 얘기하거나 그런 얘기 하지 마. 바깥에서도. 그럼 계속 본인 하소연하거나 다른 친구 힘든 얘기하거나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 되게 외로워. 그래서 본인도 질문을 좀 많이 해. 많이 하고 좀 다르게 해보면 좋겠고. 그리고 뭐 여신님 저는 그래도 얘기 중간에 좀 하시고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실린보다 훨씬 나아. 거절 당해도 말해야 돼. 케이님이 말 걸어줘서 한 거잖아. 말해요. 그리고 침묵은 누구나 힘들어. 왜 본인만 힘들다고 생각해? 그 사람도 힘들어. 그럼 그 사람이 얘기를 하겠지. 왜 침묵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침묵하세요? 나도 그 얘기하고 싶었어. 그래서 진짜 뭐 아무튼 좀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유실님 나 좀 봐요. 본인이 지금 계속 금단 때문에 힘든 건 알겠는데 근데 뭐 생각을 얘기를 안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해. 그냥 금단 때문에 힘들어서 난 지금 기운이 없다 이러면 그래 그렇겠구나. 밴드도 보고 할 텐데. 그리고 나 좀 봐요. 지금이라도 이런 걸 알게 돼서 다행인 거야. 정말 제대로 대화하는 사람이 본인 삶에는 있었어? 본인 부모님은 본인이랑 대화하는 사람이었어? 아니잖아. 지금이라도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걸 알게 돼서 좋다 이렇게 좀 생각해요. 뭐 좌절했다고 이렇게 느끼고 그러면 술을 더 먹고 싶지. 아무튼 힘들 때마다 계속 밴드 올리고 하면 좋겠고. 근데 미실님이 진짜 지금 힘들어요. 내가 뭘 저러다가 술 한잔 먹으면 완전히 끝나. 그래서 힘들어 보여요. 밴드 올리는 거. 그래 진짜 힘들어 지금. 그래서 미실님 나 좀 봐요. 계속 밴드에 올리고 술 때문에 힘들 때마다 올리라고요. 알겠냐고. 돌아가시겠다 아주. 그리고 나도 루카님이랑 계속 관계 맺으면서 그거 많이 느꼈거든. 루카님이 자꾸 뭘 좀 주려고 하잖아. 그래서 그 마음은 알겠고 그거를 상대방이 주지 마 이러면은 본인이 느낄 거절감도 이해는 되지만 적어도 집단 내에서 오늘 얘기 나눴던 사람들이랑은 본인이 좀 받는 연습을 좀 계속 해보자. 그래서 그게 고맙고 미안하면 나중에 얘기했잖아. 나중에 크게 갚어. 나중에 마사지 해주면 되지. 그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좀 받으면 좋겠어. 받으면 좋겠고 아까 나란 얘기했듯이 코야님이랑 계속 관계 맺으면서 계속 끊어내는 연습도 좀 하고 직장에서도 뭐 사람들 뭐가 힘드세요라고 이런 얘기 묻지 마. 그리고 마무리할 때마다 뭐 누구 얘기를 못 들어서 아쉽네요. 다음 주에 얘기 듣고 싶어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마. 왜 남 얘기를 왜 들어? 네 삶이 힘든데. 그래서 그게 나는 너무 좀 본인을 자연스럽게 사람들로 하여금 힘든 얘기 나한테 해줘. 이렇게 좀 의도치 않게 메시지를 던진다고 생각해. 그게 관심이고 이렇게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루카님도 계속 좀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후기를 해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